그래서 여기에 라인 진하기보다 요 앞쪽을 더 진하게 해주셔야 여기가 딱 드러나서.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외출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그 단풍 잎들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진을 찍어 온 것 중에 일부분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이 살짝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풀 풍경으로 찍어 두었는데요. 조그만 경비실이 있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중간 정도가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저도 올려다보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올려다보고 요 밑에는 내려다보는데 여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작은 화단이 있어서 거기에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 아직 안 지워야겠어요. 그래서 잘 먼저 육면체를 먼저 잡아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붕을 올려서 그려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그리실 때 또는 건물과 관련해서 주변에 물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보시면서 얼마큼 더 튀어나오는지 또는 수평으로 선을 그어보시면서 여기 각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야 맞는지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세요. 위에 기와처럼 올려져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조금 생략하고 색깔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도 기울기를, 전체적인 기울기를 따라가셔야 되니까요. 크게 위치부터 잡아두고 세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늘어지는 나무의 가지들 일단 위치를 잡아두고요. 이제 그리면서 조금 진하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11차시에서 이제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를 그렸는데요. 그때 너무 꽉 차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려져서 이번에는 그래도 사이사이를 좀 많이 비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고 스케치 선들이 좀 고정이 되셨다면 지우개질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내시고요. 노란색을 사용할 부분들은 특히나 조금 더 많이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흐린데 보이세요? 조금 이렇게 하고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마치 진한 갈색으로 펜 드로잉 하듯이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이 안에다가 가볍게 색깔을 채우는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쉽고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빛의 방향은 편한 쪽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오른쪽 육면체에서 제가 오른쪽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여기가 어두워지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긋는 선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긋기도 손이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45도 정도 이 스케치북을 틀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선이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세로선 긋기도 좀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때에 움직였을 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도 먼저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을 넣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데 또 갑자기 생각나서 명암 넣게 되네요. 여기 화단의 위치도 잡아두고요. 이 화단에서도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들에 미리 갈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색감이 섞이면서 전반적으로 채도를 낮추는 느낌으로 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가 다 어두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긴 선을 이용해서 창틀을 진하게 해두시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명암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진하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앞에 생기는 그림자, 여기 어두워지는 라인들 때문에도 정확하게 빛 방향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틀 안쪽으로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창문 안쪽에 생기는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맑은 날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기가 좋은데요. 지금 벽하고 창문하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요 지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끝 라인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고 뒤에는 그냥 뭔가 있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선을 그을 건지 그냥 곡선으로 또는 직선으로 정해 두시고요. 딱 그 정도까지 선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 뒤에 화단도 있으니까요. 그리시면서 필요한 부분의 배경들까지도 세로선으로 가볍게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가지를 연필을 돌리시면서 그리시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연필을 돌리시면서 가지 중간중간을 비워 놓으셔야 이파리들이 가지 앞에도 있고 가지 뒤에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좋습니다. 표현하기가. 가지는 나중에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잡으시면서 큰 가지, 주요 가지 위치 정도만 해두시고 나뭇잎을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때에 사실 풍경들이 엄청 맨 앞에 있는 거 중간, 맨 뒤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이 앞에는 노란색 나무 그대로 살려서 가고 실제로 여기 지붕도 빨갛고 여기도 빨간색이라면 조금 색감의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실제로 같은 색이더라도 그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주세요. 아예 다르게 가시려도 되지만 그러면 그곳을 그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어두워져도 되니까 하고 갈색을 추가하셔서 채도도 낮춰주시고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빛 받은 부분에만 살짝 색감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에도 조금 색을 넣어보시면 밑에 이제 진한 색으로 미리 색을 칠해 두었기 때문에요. 채도가 높고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실 겁니다. 이제 색칠을 하고 나면 처음에 그었던 요 테두리의 진한 선들도 다 약하게 오히려 되어서요. 나중에 한 번 더 마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초록 잎들 때문에 조금 진한 그린색을 밑바탕에 한번 깔아주고요. 그 위로 주황색, 노란색, 귤색 이런 색들을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뒤랑 색감이 비슷해서 너무 붙는다 하시면 요쯤에서 조금 더 밝게 사용을 하시고 여기로 가시면서 초록색이나 노란색 또는 오히려 아예 그냥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색감이 달라 보이게 가셔야 더 수월해지십니다. 물론 명도 차이를 두어서 앞뒤 구분을 해도 좋지만 색감을 이용하셔서 확연하게 구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빨갛게 가볼까요? 색에는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이거 작업을 하시면서 비슷한 색이 아니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색을 고르는 데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72색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세트는 다 비슷한 색감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수 있는 올리브 계열 색들도 올리브 그린 계열 색들도 아마 1개에서 2개 정도 보통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많으면 3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채도가 높은 초록색, 연두색 막 그런 색감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색을 따로 꺼내 두셔야 나중에 그 덧칠할 때 조금 더 진하게 갈 때에 그 아까 썼던 색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자꾸 쥐고서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물론 그려놓지 않았지만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즉흥적으로 이 배경이 너무 허전하다, 뒤에 있는 풀이라도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하시면 길이가 다른 선들을 이용해서 들어와 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색감이어서요. 요 갈색으로 그려놓은 나무에도 요 그린 색깔을 같이 포함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여기 이제 밑에가 벌써 완성입니다. 요 이제 그린색, 요 그린색 그대로 들고 여기는 이제 노랑 주황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조금 초록에서부터 노랑 주황까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너무 꽉 채우지 않도록 가보겠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튀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하시면서 여기 약간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돌려서 조금 진하게 표현하고 이파리를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꼭 가지가 갈색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공간을 비우고서 이파리를 그릴 때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엄청 균일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주 그냥 들쑥날쑥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 그렸다가 한번 보시고 여기쯤에 그려줄까 이렇게 한번. 너무 그림 안에서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아마 그림 안에서 너무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진짜 이거 일렬로 이렇게 줄무늬처럼 그리게 됩니다. 다른 색도 사용을 할 거니까 좀 듬성듬성하게 가지가 없는 부분도 살짝 점을 찍어주시면 쉼표 그리듯이 나무의 작은 잎들이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시 노란색으로 요 위에를 이제 덮으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파리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때 주의하셔야 되세요. 하다 보면 이거 완전 꽉 채우면서 그러면 초록색을 또 쓰고 노란색을 또 쓰고 그래서 점점 너무 꽉 차서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뒷배경은 생략하고 여기 빨간 지붕에 여기 집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얀 종이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때는 조금 색감이 있는 종이, 크라프트지도 괜찮고 좀 크림 베이지 뭐 이런 계열의 조금 색감이 있는 종이에 그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좀 꽉 차는 느낌이 나서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흰색을 사용하기도 좋고 전반적으로 색감들이 이제 한 톤 다 낮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도 있더라고요. 이 색깔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노란색, 주황색에 가깝죠. 조금 뭐 오렌지, 귤색 느낌인데요. 툭툭 점을 찍듯이 사이사이에 이파리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써볼까요? 그래서 선명하고 채도가 높고 예쁜 색들은 빛 받는 데에서 조금 사용을 더 많이 해주시고 이쪽 이제 어둠으로 넘어간다 하는 쪽은 오히려 채도가 낮은 색들, 그래서 다시 올리브 그린으로 좀 진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서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기가 집중이 되게 자꾸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노란색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쓸게요. 여기에 노란색을 쓸 거라서 살짝만 쓰고 처음에 이제 조금 연하게 채색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로 갈수록 이제 한두 번씩 더 손을 보게 마련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아마 한 번에도 진한 색으로 마무리 하시면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드로잉 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두고 이쪽에 나무는 더 맑은 색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파리가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물론 가지가 있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좀 크게,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지금 그려놓은 주요 가지 위치에서 벗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가 너무 얇은 것 같다 하시면 그리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살짝 진하게 도톰하게 두께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멀리서 한 번씩 보시고요. 이때는 주황색, 노란색 계열에서 비슷한 색들 단계를 거치시면서 두세 가지 색 정도를 혼합해서 사용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색연필들이 노란색, 주황색 계열은 생각보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색 선택도 더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차가운 파란색 계열보다는 뭐 갈색에서부터 뭐 빨간색, 뭐 주황색 이런 계열들의 색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가 들어오고 나면 여기가 색감이 좀 더 허전한 것 같다 하시면 그대로 여기에 사용했던 색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 가지색이 너무 진한가 싶은 느낌도 있네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잔가지 하실 때에는 살짝 더 잔가지 하실 때에 조금 더 연한 갈색으로 표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겹쳐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잎의 밑부분, 어두워지는 부분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색은 약간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도 색상표를 만들어보고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이 많이 들어있는 갈색도 있고 조금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의 갈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여기 색감에 맞춰서 갈색을 고르시면 더 자연스럽게 음영 표현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좀 빨강색을 많이 쓰셨다면 붉은 갈색을, 여기처럼 노란색, 뭐 주황색 계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좀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갈색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색상표 하시면서 색을 칠해보면 그 느낌이 직관적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꼭 색상표를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시는 색연필에 채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요. 그 색을 확인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한데 점점 이제 비교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찾아내기도 쉽고 색상표 없어도 색연필에서 바로바로 색을 고르기가 좋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질까요?
하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이쪽에 나무를 살짝 키가 낮은 나무라도 조금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구불구불한 선들로 나무의 모양을 일단 잡아주시고요. 길이가 다른 선들로 나무의 윗부분, 나뭇잎들의 윗부분, 어두운 부분을 그려봅니다. 이 말을 안 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고 말을 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적정하고 좋은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도 계속 설명도 잘 하면서 잘 그려질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날도 있고요. 오늘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날 같아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 뒤에도 살짝 노란색 좀 써볼게요. 남겨두었던 부분들 위주로 색의 느낌을 내봅니다. 여기가 너무 어색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창문 안쪽에 조금 진한 부분을 그려볼게요. 회색으로 하셔도 좋고요. 창문에 민트색이나 뭐 약간의 파란색 등을 조금 혼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민트색 어두운 부분에 살짝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빛 받은 데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 끝라인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라인 진하기보다 이 앞쪽을 더 진하게 해주셔야 여기가 딱 드러나서 봉긋하게 올라온 느낌을 내주기가 좋습니다. 그 선의 굵기라든지 강약도 빛 받은 부분 또는 뭐 어두워지는 부분 요 음영 표현에다가 집중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상응하게 빛 받은 데에서는 조금 얇고 가벼운 선, 빛을 못 받는 부분, 그늘도 되고 그림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두툼하고 진한 선들을 사용하셔야 그 선의 굵기 또는 선의 밝기, 명도죠. 그것들로만으로도 표현하기가 입체적인 표현이 수월해지십니다.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해야죠. 테두리인 갈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좀 색감이 약한데 노란색이 필요한데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색감들 추가하고 빨간색을 성글게 칠한 게 자꾸 눈에 걸리네요. 그러면 다시 좀 진하게
위라인도 잡아두고. 네. 그러면 13번째 식탁 드로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